근데 왜 너무 우리가 언제지? 자,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으로 할 건데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전에 했던 앞쪽에서 했던 그런 함수의 극한 개념을 잠깐 복습을 좀 해보면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게 뭐냐 말 그대로 우리 어떤 함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읽었는데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a라는 값이 있고 요거에 해당하는 l이라는 값이 있고 이 함수는 y는 fx다. 그러면 뭔가 무한히 이걸 해보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값에 가까이 가는 즉 리미트라는 게 극한의 개념이고 우리가 지금 극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x라고 하는 값이 a라는 값에 무한히 갈 때 그 함수는 어디로 가까이 가느냐라는 걸 알아보는 게 함수의 극한이었어. x가 a에 간다는 거는 여기가 x축이지. 여기 a에 가까이 간다. 그때 fx라고 하는 거는 함수지.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를 보는 거겠지, 그치? 그럼 얘가 이렇게 가까이 간다는 건 얘는 이렇게 여기로 가까이 가고 또는 여기서 이렇게 어쨌든 여기에 가까이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L에 가까이 간다. 그러면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갈 때 fx라고 하는 애를 우리가 L이라고 해도 되겠네? 이거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a를 넣었는가? 뭐와 같아 지금? fa와도 같아. 함수값처럼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근데 우리가 굳이 중간에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함수값이 이 값과 다를 때도 있기 때문이다. 아직 그거는 안 했어 지금. 알겠지? 그래서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같은 경우고. 알겠어? 그러면 다른 경우를 잠깐 예를 들어보면은 만약에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어. 똑같아. 이렇게야. 근데 여기가 이렇게 뽕 비는 그래프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함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FA라는 말을 쓸 수가 없거든. 맞지? 왜? 없는데 지금 없이. 하지만 리미트라고 하는 거는 X가 A에 가까이 간다는 거는 무한히 가까이 가는 거지 진짜 A가 됐다라는 뜻은 아니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L이라는 값에 가까이 가는 게 맞아요. 맞지?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는 거다. 거의 함수값처럼 생각을 하면 되겠다. 알겠지? 이렇게 대입하는 거. 이런 연습을 좀 했었어. 대입할 수 없는 경우, 이게 없을 때, 이런 거 있었지. 분수함수 같은 거 있었지. 그치? 그럴 때는 약분해가지고, 이게 기억나니? 그치? 그런 애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 설명하면서 조금 더 설명하면 좌극한 우편도 있었지 않대. 그치? 사실 선생님이 이거는 요렇게 다 생각을 해봤잖아요. 그 의미가 사실은 리미트 x가 a에 가까이 가는데 조금 a라는 값에 모자라는 쪽에서 가는 경우도 있다. 모자라는 거. 모자란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 옆에다가 그 숫자에 마이너스 0을 붙여서 좌극한을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a라는 값을 보고 왼쪽이 더 작은 값이지 조금 작은 값이다. 아주 미미하게 작은 값이다. 그런 의미거든. 그래서 우리가 좌극한의 값을 좌극한 값이라고 이야기해. 그리고 또는 리미트 x가 a에 가는데 조금 큰 쪽에서 가까이 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우극한 값이라고 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도 다 똑같이 L이야. 이 두 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똑같아. 그때 똑같을 때 우리는 극한값 L이라고 하고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 만약에 이 두 개가 달라. 그러면 다른 경우는 뭐가 있냐? 다른 경우를 예를 들어 볼 수가 있어. 이런 그래프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가 실제로 있다. 완전히 있다. 그런 얘기야. 얘 같은 경우는 이 A라는 값에 가까이 가는 좌극하는 뭐 이런 값인데 우극하는 이런 값이야. 다르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이 다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개를 같이 따져봐야 된다. 같이 따졌을 때 존재하면 그게 극한값이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조금 더 나왔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이 리미트 성질이라고 해서 이 리미트 성질은 똑같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되면 n이 무한대로 가던 간에 우리가 옛날에 이미 한번 배웠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중에 간단히 적는 거야. 이 사칙 연산에 대해서 모두 성립. 단 전제 조건이 있어. 이게 사칙 연산에 대해서 모두 성립하려면 이 리미트라고 하는 전제가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 극한값이 존재하는 애들만 존재하는 애들끼리 더하는 거, 존재하는 애들끼리 뺀 거, 존재하는 애들끼리 곱한 거, 존재하는 애들끼리 나누었는데 단 분모에 뭐가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모는 0이 아니고 요렇게 이런 조건이 만족되는 상황에서 사칙 연산이 된다. 시그마는 또 아니지? 그치? 같이 계속 많이 나왔었으니까 시그마 요즘이 안 된다. 그치? 그래서 그냥 선생님 간단하게 복습이니까 설명하는 거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 몇 가지 구하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 왜 선생님이 여기서 예를 들었던 애들은 대체적으로 다함수, 분수함수, 무리함수를 예를 들었거든. 우리가 대입해가지고 금방 값을 구해지고 뭐 인수분해도 되고 막 이런 애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함수 극한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바로 어떤 애냐? 여러 가지 함수 극한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삼각함수. 세 개밖에 안 할 거야.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렇게 할 거거든. 삼각함수의 극한. 요거를 해보자. 그러면 삼각함수의 극한을 먼저 이해하려면 뭐 단위원을 그려가지고 알아봐. 이게 뭐냐? 손에 이렇게 그려볼게. 미안. 그럼 단위원에 요만큼 일부만 그릴게요. 이렇게 일부만. 여기 단위원이니까 1이고 여기 1일 거야. 이렇게 단위원. 그 중에 일부만.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내가 이제 동경이라고 하죠. 동경 길이가 한 요 정도 되는 거.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만 생각해볼게. 요만큼만. 단위 1이고 요 값을 잘 모르겠어. 그래서 세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얘를 세타. 그러면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은 삼각형. 우리 삼각함수 하면서 얘기했다. 요걸 세타라고 했을 때 단위 길이가 1이잖아요. 지금 동경 길이가 참. 그러면 요 길이를 우리가 뭐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라고 해서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잡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요 길이를 뭐로 잡을 수 있다? 사인 세타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요 삼각형이 아니고 선생님이 잘못 필요 없거든. 요 삼각형 이렇게. 그러면은 좌표를 우선 요걸 좌표를 잡을 수 있어. 코사인 세타. 좀 전에 이렇게 잡았으니까 x 좌표, y 좌표잖아. 그렇지? 사인 세타 이렇게 잡을게. 그리고 요 삼각형 그리고 하나 더 요 바깥에 요거 바깥에 이 부채꼴 보이지?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여기서 똑바로 연장선을 그어서 이렇게 긋고 여기도 연장선 그어. 그러면은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또 만들어지죠. 이렇게, 그치? 지금 선생님 여기 그림을 그린 뭐 주황 색깔, 연두 색깔, 노란 색깔 이렇게인데 세 가지의 도형이 보이지? 눈으로 확인을 해도 작고 중간 제일 크지? 그치? 그래서 그 면적을 선생님이 밑에다가 적어볼게. 계속 관계에다가. 그러면 이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예전에 배웠던 부분이 복습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 이게 기본이죠. 그치? 그러면은 이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할 때 이 밑변 길이는 뭐로 정해지고 이변 길이도 뭐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 높이라고 하는 애가 항상 뭐가 되냐면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각이 세타니까 사인 정이다. 그치? 그래서 B 사인 세타. 아까 이거 생각해. 이거 좌표 잡기. 똑같이 동경 길이. 그치? Y좌표.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항상 이 각이 세타면 높이가 이런 애가 나오게 되어 있어. 알겠어? 그러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넓이가 2분의 1 A, B, 사인 세타.
있어. 넓이 S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2분의 1 2변 길이 낀 각의 사인 값이라고 외웠었어. 기억이 안 나면 다시 기억을 떠올려요. 아니 다시 외워요. 알겠어? 우리 이제 앞으로 좀 필요해. 기백 들어가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변 길이 1이잖아. 1이야, 그렇지? 2분의 1, 1 사인 사인 이방의 사인 값이니까. 그리고 또 이게 여기 있기도 하잖아. 높이가 이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그래서 이 넓이가 2분의 1 사인 세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이 넓이, 삼각형 넓이, 알겠지? 그거보다는 큰 애가 바로 뭐냐? 부채꼴 넓이. 부채꼴 넓이도 우리가 예전에 배웠어. 공식 선생님 지난번에도 한번 이거 길이 L, 이거 R 세타 얘기해주면서 뭐 2분의 1 R레 뭐 이런 거 있었지, 그렇지? 그리고 2분의 1, 우리는 지금 R레이 필요하지 않고요. 이 넓이를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런 공식이 있어. 알겠어? 이건 공식이니까. 그러면 이게 R이니까는 1, 1이잖아, 그렇지? 그럼 뭐가 돼? 2분의 1 R 1 세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또 삼각형 넓이 더 큰 거, 이거. 얘는 그냥 그대로 이게 직각이니까 이게 밑변 1, 높이가 얘죠. 그럼 얘는 뭐냐, 이 길이. 이 길이는 이거분의 이거야. 탄젠트 세타예요. 탄젠트 세타. 왜냐하면 여기가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 공식이 이렇게 돼. 이거잖아, 공식. 탄젠트 정리. 밑변 1, 높이 사인 세타. 그렇게 외우는 거야. 알겠어? 공식도 얘기해줬어, 공식도. 알겠지? 그러면 얘는 뭐냐면 이 큰 넓이는 밑변 높이니까 2분의 1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러면 2분의 1은 다 똑같이 들어가죠. 이렇게. 맞지? 2분의 1 다 똑같이 들어갔고, 그러면 사인 세타, 세타, 탄젠트 세타. 이렇게 남았지, 그치? 그러면 그거를 좀 적어볼게. 너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알아봐야 되는 애가 이제 이걸 알아보면 되겠다. 사인 세타, 세타. 이걸 알아보면 되겠다. 그러면 세타로 나눠볼게. 세타로 전부 나눠보자. 세타로 이렇게. 그럼 세타로 나누게 되면 얘는 뭐가 되냐면 사인 세타. 이렇게 되고 얘는 1. 이건 뭐냐 한번 더 적어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눴는데 처음에 이 세타도 그렇고 우리가 이 세타를 0보다 큰 값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해요. 0보다 큰 값. 사실은 정해야 되는데 첫 번째 세타가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 즉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생각하자. 알겠지?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만 생각하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우선 잠시 보고 똑같은 결과는. 그래서 0보다 크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은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니까는 당연히 이 값은 0보다 큰 애들이야. 그치? 0보다 큰 애예요. 그래서 우선 얘를 이렇게 보면 얘를 여기다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야? 리미트를 취하는 거거든? 지금 리미트. 그러면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은 여기다 리미트, 여기다 리미트 이렇게 하게 되고 얘는 리미트 취해도 뭐가 돼? 1. 그래서 얘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지금. 알겠어? 사실은 조금 더 해야 되는 거는 맞긴 맞는데 그치. 여기 뭐 정리 요거를 좀 정리를 해야 되거든 지금. 이게 거꾸로 문제 쌤이 저것도 가르쳐주는 이거 뒤집어내는 거예요. 봐봐. 이렇게 하면 얘가 걸리거든. 지금 우리 아까 적었던 여기 있지? 세타로 나누지 말고요. 얘까지 같이 갖고 가자. 얘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사인 세타, 세타,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붙이자 지금. 이거를 붙여주게 되면은 저희 봐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는 이렇게 공식이 되잖아, 그렇지? 이걸 전체 사인 세타로 나눠.
얘는 요거 약분되지. 이렇게 맞나? 이게 코사인 세타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거를 역수해요. 역수. 여기 밑에다가 쭉 적을게. 그치? 이렇게 뒤집게 되면 지금 선생님이 아까 요 약속을 했으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양수거든? 그러니까 그냥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되면 되겠지, 그치? 양수들이니까. 이해되겠어?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바꿔서 얘를 여기다가 코사인 세타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만든다.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해요. 어디에? x가 0에 가까이가. 자, 여기는 세타예요. 선생님 세타 잡았으니까. 세타가 아까 움직이는 거였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세타가 0에 가까이 가게 코사인 세타 얘도 리미트 세타가 0에 가게 세타분의 사인 세타 얘도 리미트 세타 이렇게 만들어. 리미트가 붙으면은 우리 부등호 방향이 는도 들어갈 수 있다고 배웠어. 그치? 같을 수도 있으니까. 얘를 계산해 봤더니 이 값이 얼마냐? 코사인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즉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0에 플러스니까 이렇게 세타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 1로 간다, 이 값이. 얘는 원래 1이다. 그러니까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야? 1이다 라는 사실을 사이값 정리로 풀어요. 알겠어?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이게 마이너스로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이 마이너스라고 하게 되면 부등호 방향 바뀌는 게 아마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마이너스보다는 마이너스 똑같이 갈 거야, 아마. 똑같이. 마이너스 똑같아. 그냥 똑같이 가는 거고 이렇게 가도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다 어쨌든 1이에요. 마이너스나 플러스. 알겠어? 그래서 얘는 어쨌든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리미트 세타가 0에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값은 항상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요거를 외워야 돼. 이게 삼각함수 극한의 시작. 그러면 예전에 뭐 여기가 무한대로 가는 거는 이게 진동하거나 뭐 0에 가거나 이런 거 배웠잖아. 근데 0에 가는 거 요거는 항상 1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워줘야 되냐면은 그림으로 외워줘야 돼. 그림으로. 세모가 0에 간다. 그러면 밑에 세모 이렇게 기억한다. 요게 똑같고 그게 0에 가야 된다. 결과적으로. 알겠어? 그때 그 값은 1이다. 왜냐하면 저기 오는 게 꼭 세타가 아닌 애가 올 수도 있거든. x가 올 수도 있고 2x가 올 수도 있고 5x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올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세모분의 여기 세모각이야. 그래서 걔가 0에 가야 돼. 알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0분의 0꼴이에요, 이게. 알겠어? 0분의 0꼴. 네, 사인 0도 0이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기 0이야. 그때 항상 1이구나 라는 사실, 이거를 기억하자. 그러면 너희들이 좀 헷갈리는 게 코사인은 안 해요. 그래서 뭐 코사인 헷갈려 하거든. 코사인을 잠깐 생각해봐. 코사인은 x가 0에 간다. x분의 코사인 x가 만약 있다고 치자. 그치? 얘는 0에 가는 게 맞아. 맞지? 근데 코사인이라고 하는 애는 어디로 가? 0을 집어넣어야 돼. 1로 가.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뭔 거야? 이 x가 0인데 좌극한 우극한에 따라서 어쨌든 무한대인데 그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죠. 왜? 얘는 1로 가는데 얘만 0에 가잖아. 맞지? 그러면 음수 쪽에서 0인지 양수 쪽에서 0인지 모르지. 그치? 그래서 물어보진 않아. 얘를 물어보지 않는데 너희들이 이거랑 헷갈려 할까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은 이 극한점이 존재하는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물어볼 리가 없고요. 그냥 단순하게 코사인 x만 또 나와서 0 이런 거 물어보면 우리 계산하는데 0 넣어주면 돼. 그러면 1이죠. 그렇지? 이런 건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 다음에 이것도 외워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사인만 이런 게 있냐? x가 0에 갈 때 x분의 탄젠트 x분의 탄젠트 x. 우리 탄젠트 x라는 건 아까 공식 썼지만은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그치? 그래서 그걸 고쳐볼게. 리미트 x가 0에 갈 때 코사인 x분의
sin x, x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거 번분수조 정리해보자. 그러면 리미트 x가 0에 갈 때 x 코사인 x sin x 이렇게 되면 요렇게가 계산이 되겠지. 배운 공식 1. 얘는 아까 얘기했지. 0 넣으면 뭐가 된다? 1이다. 그러니까 얘는 1이다. 탄젠트도 똑같아. 그래서 탄젠트도 똑같이 리미트 세타가 0에 갈 때 탄젠트 세모 세모. 탄젠트랑 사인 똑같아요. 코사인만 공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왜? 공식이 있을 필요가 없어서.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외워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이제 그 공식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냐면은 82쪽에 있어요. 82쪽에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박스 안에. 그러면은 뭐 그거는 없네. 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 뭐 필요하면 이런 모양을 두 개를 옆에다 적어놓으면 그 모양을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어? 그리고 예제 1번 있잖아. 예제 1번 학교에서 해줬어? 사인 EX 안 했는데 그냥 해줬어? 정말? 사인 EX 알고서 하는 게 더 쉬운데. 어쨌든 선생님과 그 문제는 좀 같이 해줄게. 왜냐면 하루에 너희들 이해는 하고 지나가야 되는 건데. 내가 샀거든. 근데 선생님 딸내미가 샀거든. 자, 여기 보자. 이게 공식을 안 쓰고 쓸 수가 없는 공식을 얘만 지금 공식이 좀 되게 많이 필요한 거고 얘네 둘은 솔직히 고등학교 1학년 때 공식으로도 풀 수 있는 애예요. 얘는 보면 코사인 제곱 x고 1 마이너스 sin x. 자, 어떻게 계산해야 되느냐? 우리가 좀 전에 배웠어. 함수의 극한은 대입을 하는 거라고. 여기다 대입을 해보는 거야. 그럼 2분의 파이, sin 2분의 파이를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프가 머릿속에만 그려져야 돼. 1이구나. 그치? 90도니까 1이다. 1 빼기 1이니까 얘가 뭐야? 0이야.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코사인 그래프 그릴 때 0이다. 얘가 0인 거야. 그러니까 0이야. 이거는 뭐야? 0분의 0꼴이죠. 자세한 얘기는 앞에서 안 했지만은 0분의 0꼴일 때 무조건 뭔가 약분해서 없애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다. 그치? 그러면 뭔가 약분을 해야 되는데 이 코사인 제곱 x라고 하는 게 공식이 있어. 왜냐면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x 합하면 1이다. 그러면 얘는 결국 뭐라는 얘기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다. 이런 뜻이지. 그치? 그러면은 요게 얘도 제곱으로 쓸 수 있으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죠. 그래서 합차 공식을 정리하면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 1 마이너스 사인 x 얘도 1 마이너스 사인 x 1 플러스 사인 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 1이죠? 이렇게 1 더하기 1 얼마나? 2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얘를 뭐 좀 다르게 푸는 이거는 뭐 다르게 풀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무조건 이게 제일 쉬운 방법 이렇게. 그럼 얘가 비슷한 애겠지? 그치? 얘는 대신에 사인 이건 아닌데 지금? 이것도 맞구나. 코사인으로 고치면 되는 거지. 사인 2분의 파이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잖아. 1 찍고 내려오잖아. 이렇게 갔다가 여기 0 찍다 잘못 생각하고 2파이 한 줄기 2파이. 너희들은 자연계니까 그림 모르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이렇게 생겼지, 그치? 두 가지 기억해야 돼. 탄젠트도 기억해야 돼, 사실은. 알겠어?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할게. 그럼 얘도 똑같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를 고치겠지. 그러니까 얘도 합차 공식에 의해서 리미트 x가 0이 갈 때 1 마이너스 코사인 x, 1 플러스 코사인 x, 그리고 여기 1 마이너스 코사인 x. 이렇게 없어지겠지? 그럼 0을 집어넣으니까 얘가 1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2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 0을 미리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좌극한, 우극한인데 좌극은 똑같아. 알겠어? 똑같지? 너희 그건 아직 안 했지? 연속, 불연속은 없었지? 앞쪽에.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실 다 매끈하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들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뭐 굳이 좌극한, 우극한 따를 필요는 없는 애들이야. 근데 이제 앞으로 더 배우다 보면은 뭐가 이게 득득 끊겨 있는 애들이 막 나오게 돼. 그러면 항상 무조건 극한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좌극한, 우극한을 생각해 봐야 돼. 이건 좀 더 전문가 나가서. 알겠어? 그러면 1번 같은 문제는 이건 뭐냐? 얘는 자 2분의 파이를 여기다 넣어봐. 2분의 파이 넣으면은 2 곱하기 2분의 파이니까 파이야. 파이 0. 여기다 2분의 파이 넣어봐. 90도니까 0분의 0분이니까 정리해야 되거든? 근데 문제는 너희가 이 공식을 안 배웠어.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가게 되는 공식인데 공식 가르쳐주지 않았어 그러면은? 그냥 막 나가. 그냥 아는 애들은 그냥 알고 넘어가는 거지, 선행하는 애들은. 자, 우선 너희가 지금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배웠잖아. 덧셈 정리 6개 배웠어요. 6개. 그 6개 중에서 한 개만 적어줄게. 그게 뭐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덧셈 정리가 있지. 그치? 그럼 사인 덧셈은 뭐였어? 공식이 신코코시. 이거 똑같이 더하기로 간다. 그럼 신 알파 코사인 베타. 신코 더하기 코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게 공식인데 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답이 올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마침 얘도 세타. 여기는 x로 돼 있으니까 x라고 해요. 얘도 x, 얘도 x 이렇게 온 거야. 그럼 얘도 x, 얘도 x, 얘도 x, 얘도 x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뭐가 돼요? 사인 2x가 되죠. 그럼 얘는 사인 x 코사인 x, 사인 x 코사인 x. 똑같이 2 사인 x 코사인 x. 이걸 우리는 대각 공식이라고 해요. 각의 2배 되는 각은 이렇게 풀 수 있다. 이게 삼각함수에서 이제 뒤에 바로 뒤에 나오는 대각 공식이라고 해요. 몇 배, 2배 되는 각에 대한 공식. 그러면 사인만 있느냐? 코사인도 있고 탄젠트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필요한 거는 딱 사인의 대각 공식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외워야 되는 거야 어차피. 지금 이제 미리 푼 거야. 그러니까 덧셈 정리해서 만든 것 뿐이에요. 근데 이제 외워야겠지. 그래 편하겠지. 그러면 얘를 풀어보면은 리미트 x가 2분의 파이 가까이 갈 때 코사인 x고 대각 공식이니까 2 사인 x 코사인 x 없어지는구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다 2분의 파이를 넣으면 되니까 2분의 파이 1이지? 2. 그럼 뭐 이거만 보고서 다 답이 2예요 우리 애들은? 그건 아니고 우연히 얘만 다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계산들 이거 이제 교과서라서 요거만 들어갔는데 삼각함수 공식 알아야 푸는 문제는 되게 많아요. 됐어? 그런 식으로 해서 예제 2번으로 넘어가보자. 예제 2번은 요번에 배운 공식을 이용하는 거야. 맞지? 요번에 배운 공식이니까 요것도 한번 적어볼게, 선생님. 이 공식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보자. 자, 여기 가자. 얘를 보면, 우리가 배운 공식으로 따지면은 x가 0이 가고 얘가 x로 되는 거 맞아. 딱 맞지, 그 세모. 세모. 근데 여기가 뭐야? 세모가 와야 되는데 세모가 안 왔어.
EX지. EX인데 이 뭐 앞으로 보내거나 뭐 이렇게 뗄 수 있어 없어? 그런 거 절대 없다. 못 건드린다 EX를. 그러면 sin EX니까는 나는 대각 공식을 쓸게요. 언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거다. 여기가 EX를 sin 공식을 쓰라 그러면 3X 오면 뭐 어떡할 건데 4X 오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는 얘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요. 얘가 EX 즉 세모야. 그럼 요 앞에 뭐가 요 밑에 뭐가 있으면 되는 거야? 세모가 있으면 되는 거야. EX가. 그러면 얘를 EX를 만들어줘. 근데 2는 원래 있었어 없었어? 없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줘. 상쇄한다고 하죠 우리가 수학에서. 그치? 요렇게 만들어주면은 요렇게 하면 똑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줘. 얘가 다르잖아. EX 아니잖아. 자, 이거는 똑같은 세모는 아니지만 X가 0에 가면 어차피 EX도 0에 가게 되어 있어. 그치? 뭐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해서 뭐가 된다? 1 곱하기 2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요 sin 5x잖아. 그러면 얘는 여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5x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여기는 3x가 있어야 돼. 이렇게. 요걸 선생님 조금 다시 적어볼게요. 내가 처음이니까. 이렇게. 여기 5x고 3x 와도 여기 x 똑같아. 다 0에 가게 할 수 있어. 문제는 x를 서로 번분수로 사라져요. 문제는 3과 5죠.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 5 해주고 여기 3 맞춰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다 뭐가 됐어? 이렇게 하면 1 이렇게 해도 1 왜? 리미트는 나눔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럼 요거만 딱 남았지? 3분의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얘도 공식으로 만들어요. 공식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리미트 얘는 그냥 x라고 해. 이거는 탄젠트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다. 탄젠트는 안 적을게. 이렇게 왔어. 이렇게. 그럼 무조건 답이 a분의 b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무조건. 왜? 계속 그렇게 되거든. 알겠어? a분의 b. 하나 더. 리미트 x가 0에 갈 때. 이렇게 왔어. 얘도 a분의 b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너희들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왜 착수 보고서 바로 왜 최고창 개수비 풀잖아. 그거 나누기 안 하고 그냥 바로 다 보잖아. 최고창 가서. 그치? 네. 그냥 그렇게 하니까 나누기 해주죠? 아니죠? 딱 보면 바로 뭐 그래 뭐 딱 나와야 되지. 그치? 왜? 그렇게 빠르니까. 마찬가지. 사인은요? 사인과 탄젠트는 똑같아. 알겠어? 그래서 이 정도 계산은 그냥 딱 보고 이렇게 하는 거. 풀 필요는 없는 간단한 계산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너희들 그 밑에 Q2가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지. 사인과 탄젠트는 다 된다는 얘기다. 알겠어? 사인과 탄젠트는 다 돼요. 그리고 혹시나 싶어서 이거 뒤집히면은 이거 뒤집히는 거는 이거 뒤집히는 것도 돼요. 알겠지? 왜냐하면 이게 뒤집혀도 우리가 똑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문제 하나 해야죠. 네. Q2에 다른 건 알겠지? 2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거고, 그치? 4번 같은 경우는 뭐겠어? 3일 거고, 3번은 1일 거고, 그치? 1번만 해봐줄게요, 이거는. 그래, 오늘 쉬운 거 해보야. 처음에 뭔가 신자를 못 쳐서 그래. 자, 얘는 뭐냐? sin 4x가 왔어. sin 4x가 왔으니까 당연히 이 밑에 뭐가 와야 돼? 4x. 그럼 얘만 해주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그치? 똑같이 했기 때문에 옆에다 뭐 할 필요 없다. 분모, 분자 똑같이 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이죠. 얘는 이렇게 약분이 되지. 그러니까 뭐가 됐어? 4분의 3이죠. 뭐야? 4분의 3. 뒤집어도 똑같다. 다 탄젠트 사인 다 똑같다. 코사인은 아니다. 없다. 코사인은 그런 거 없죠. 코사인은 그냥 대입하는 거야. 알겠지? 대입하는 거. 그러면 한 장 넘겨보면 이제 새로운 애가 나와. 지수로.
n이었던 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지수함수죠? 지수함수. 그러니까는 무한히 거듭 제곱되는 애들이지?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딱 보고서 분모에서 밑이 더 큰 애 위주로 가야 되겠지? 그치? 나누기 방법 쓰고 했던 거. 기억나? 이거는 뭐 다 해줄 필요 같은 건 없는데. 그냥 OX. 뭐 나누고 자식 갈 필요도 없어. 5분의 2 x이잖아. 5분의 2 x니까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되죠. 그치? 그냥 문제 보면서 가. 예제 3번, 1번은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5분의 2 x니까 공비 역할을 하는 5분의 2가 1보다 작잖아. 성경이 이해됐어? 네. 그 옆에 있는 애는 얘는 나누기 방법을 써야 돼. 그치? 3x. 그렇지, 그렇지. 3x로 나누면은 앞에 것들은 다 0이 될 거야. 그치? 뒤에 것만 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치? 그거 똑같이 가는 거예요. Q3 똑같아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를 보게 되면 예제 4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로그가 들어갔으니까 로그 합체해야지. 그치? 요건 혹시 까먹었을까 싶어서 한번 다시 하면 이렇게 있잖아. 이걸 우리가 따로따로 계산을 한다고 하면 얘가 밑이 2야. 로그함수를 생각해봐. 밑이 2인 애는 이렇게 그려지지. 증가함수야. 그러니까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요. 왜? 얘가 무한대가 되니까. 얘도 어디로 가? 무한대가 돼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맞지?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이상 필요한 값을 못 구해. 변형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합치기를 하는 거야. 왜? 2고 2분보다 빼기니까 나누기로 되겠어. 로그 성질을 이용한다고 리미트 x가 무한대고 로그 2에 x분의 2x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이 로그 2라고 우리 리미트라고 하는 애는 사실 그 개념에서는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서만 다 나누고 계산이 된다 하는데 로그가 있건 또는 합성함수로 막 복잡하게 들어가고 무조건 먼저 계산될 수 있어요. 왜? 뭔가 막 되려고 하는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로그를 붙인 채로 뭐 막 나열해 보는 거나 우리 리미트가 사실 막 나열해 보는 거잖아. 그래서 막 나열했을 때 뭐가 될까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사실 이 의미 자체가. 그치? 그러니까 얘 리미트 이 로그보다 먼저 계산을 얘를 한 나열해서 얘를 하나 같이 나열하나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얘 먼저 할 수 있다는 거. 먼저 하게 되면 뭐가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고 이게 n 역할인 거잖아. 차수 똑같죠? 2죠. 그러니까 로그 2의 2에서 1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항상 로그보다 먼저 계산하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84쪽에 무리수 2라고 하는 애야. 무리수 2. 무리수 2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있잖아. 쉽게 얘기를 하면 원주율 파이 같은 애야. 수의 발견이야, 발견. 왜요? 아니면 발견된 거야. 왜요? 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뭐 하다가 발견하게 되면 뒷장에 가자. 뒷장에 보면은 뭔가 극한 계산을 하다가 수학자들이 알겠어? 극한 계산을 하다가 뭐 이게 원주율 파이브 이거 뭐 끝까지 이게 되나 반복되나 안 되나 막 이거 알아봤는 것처럼 얘도 한번 계산을 해보고 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막 지수, 로그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1 플러스 x에 x분의 1승이라고 하는 애를 막 끝까지 막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막 점점점 어떻게 변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느 가까이 가는 값이 있더라 이런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얘가 수렴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우리가 그것을 뭔가 2라는 왜? 무리수니까 그 무리수를 적을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원주율 파이처럼 이름을 정해줄 거야. 알겠어? 그거를 우리는 무리수 2 또는 자연상수라는 말도 써요. 알겠어? 그래서 소문자 2, 알파벳 2를 쓴다. 알겠어? 이렇게 해서 이걸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은 여러 가지 함수 색깔에서 2타 뭐냐? 지금 이거야. 이거 발견이다. 이게 뭐냐? 리미트 x가 0에 갈 때 1 플러스 x, x분의 1 이거 하다가 발견하는 거니까 이건 변하면 안 된다. 알겠지? 이거가 뭐가 된다? 어떤 2.7 어쩌고 저쩌고라는 숫자로 계속 가던데
그게 우리는 무리수다 보니까 2라고 하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문제를 풀다 보면 우리가 너네 뭐 원줄 파이 같은 거 3.14 알면은 좀 유용할 때가 있잖아, 그렇지? 무리수들 그것처럼 얘도 한 2.7 정도 된다라는 걸 알아두면은 유용할 때가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2.7 뭐 둘째 자리까지 한 2.71 근데 뭐 거의 2.7 정도 되는 숫자다라고 알아두면 그래프 그릴 때도 좀 편하고, 알겠어? 괜히 3보다 크게 그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 정도를 알아둬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이거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 외워줘야 된다. 그럼 얘도 그림으로 외워야 되는데 왜 이게 숫자고 x가 오겠어? 아니겠죠. 그치? 얘는 어떻게 외워주냐? 리미트 세모 0. 이거 항상 플러스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까지 세모에 포함시켜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세모가 0에 가. 결국 얘는 1에 가야 돼. 알겠지? 1에 가야 돼. 그리고 여기는 세모분의 1. 이게 어떤 관계냐? 요 관계. 요 관계가 역수 관계가 된다. 무조건. 알겠어? 요럴 때 그 값이 얼마다? 2다. 그리고 모양이 만약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세모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1 플러스 세모분의 1 이렇게 온다는 거야. 얘가 무한대로 가는데 이렇게 적진 않는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얘도 결과적으로 얘가 어딘가 1에 간다.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가 1에 가는 모양이야. 아무리 막 바뀌어도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리미트 x가 1인데 1 플러스 x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좀 너무 오버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에 뭐 해야 돼? 이렇게 숫자가 바뀌어가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요런 모양. 그리고 여기는 뭐야? 역수가 풀리니까 세모가 와야 되겠죠. 항상 2모가. 그때 2다. 모양으로 기억을 좀 해줘야 된다. 숫자는 좀 바뀌거든. 그때 우리가 요 무리수 2에 대한 공식을 알아둬야 되겠다. 여기서 이제 조금씩 변형이 돼요. 알겠지? 먼저 예제 5번은 공식 그 자체지. 공식 그 자체니까는 x가 0에 가. 그러니까는 괄호가 1에 가는 거 맞지? 그치? 괄호가 1에 가고 거기 2x야. 그러면 그 옆에 좀 적어서 풀어봐야 돼. 이렇게 있으면은 얘가 x가 0에 가. 이게 1에 가는 거 맞아. 근데 이 둘이 서로 어떤 관계가 된다 했어? 역수 관계가 돼야 된다고 했어. 근데 얘가 지금 역수 관계가 되려면 여기 뭐가 필요해? 2가 필요해. 2x 이렇게. 그러면 여기 2가 원래 없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상쇄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얼마인 거야? 이렇게 값이. 얘가 2죠. 근데 여기 2라는 값이 옆에 지수에 2가 있잖아. 발음적이다. 얘는 2, 얘는 2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2의 제곱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죠. 되겠어? 요게 2에 가는 거니까. 2에 되겠어. 그치? 2에 있어. 그치?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애는 뭐냐면은 마찬가지야. 얘가 무한대로 가. 이 무한대로 가면 이게 0에 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1에 가는 게 맞아. 그러면은 이거에 역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는 3분의 x가 있어야 돼. 3분의. 그러면 3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 똑같아지죠? 그러면 요렇게 값은 뭐야? 2가 되는 거고 이게 세제곱 이렇게 가겠지. 되겠어? 요런 식으로 우리가 풀 수 있다. 이건 여기랑 왜 이건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해주잖아. 요지. 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해야 되느냐고? 뭐가 달라? 요지는 똑같아. 선생님 모양을 기억할지 이게 1에 간다는 거. 그래서 이거 역수 관계가 꼭 있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세모가 0 맞잖아요. 근데 이거 왜 세모가? 그래서 세모분의 1이 왔잖아. 결국 0에 가잖아. 얘가. 무조건 얘가 1에 가고 여기 오는 거에 역수가 온다라는 건 변하지 않아. 0으로 가면 뭐가 0으로 가? 이게? 네. 이게? 그거는 없어. 0의 모습은 없어. 0분의 1이 0이죠. 뭐가? 0분의 1. 0분의 0이 뭐 0이야? 0분의 0이라는 거 없어. 0분의 1. 0분의 1은 무한대죠. 얘만 잡아주는 거야.
자연계 문제에서. 왜 너희들 지금은 행렬하고 막 이거밖에 안 나오지? 나중에 이제 B형 보면, 너희는 B형 맞지? B형 보면은 거의 1번은 요거 문제, 2번은 극한 문제. 그때 그 극한은 그냥 자연 그거, 그냥 다항함수의 극한이 아니라 무조건 삼각함수나 지수로 극한이잖아요. 그만큼 아주 기본적인 쉬운 문제라는 얘기인데, 요